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물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물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스팅. 다스팅은 기표 너머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상징계와 실제계에 걸쳐있기 때문에 기표 너머에 있습니다. 주체와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죠. 억압 이전의 일체적 정서로 특징 지어지는 일종의 관계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억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억압과 2차 억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억압은 2차 억압이 되겠습니다. 2차 억압. 그러니까 원억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표가 주어질 때 그 기표가 원초적으로 억압되면서 나타나는 그 원초적 이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실감, 공허감, 비었다는 느낌, 공허감이죠. 이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일종의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다스팅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표 너머와 그것에 대한 감정적 관계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억압된 기표, 원억압된 기표와 그리고 그것의 원초적 감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억압이 주어지죠. 원억압과 맥을 같이 하는 2차 억압이 주어지는데 이 원억압과 그 감정적 관계 이것이 기표 너머에 있는 다스팅과 일종의 특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원억압과 원초적 감정 그리고 기표 너머의 다스팅. 기표 너머라는 것은 그 기표로서는 그 해석이 되지 않는 기표로는 이 실체를 밝힐 수 없는 100% 밝힐 수 없는 그런 뜻이지 그 기표와 상관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다스팅이 기표와 상관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기표 너머라는 것은 기표를 가지고 형용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뜻으로서의 기표 너머입니다. 엔트브로프 전체 다시 말하면 심리학 초고 전체 구성은 이 다스팅 주변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억압이 프로이드에게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다른 모든 형태의 방어와 비교해서 억압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억압에는 원억압이 있고 2차 억압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억압은 원초적 억압 기표의 억압이고 그 이후에 그 억압은 2차 기표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최초의 지향, 최초의 선택, 주관적 지향의 첫 자리가 생기는 것은 원래 딘과 관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여가 생길 때 기표의 억압에 의해서 결여가 생길 때 그 결여와 원초적 감정이 맞물려 있고 그것에 상관되는 다스팅이 뜨게 되고 그 다스팅은 그 주체로 하여금 뭔가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딘이 주체 억압에서 야기되고 주체에게 표상의 출현을 통해서 주체의 지향을 추동하는 거예요. 이 표상, 포아슈텔룽, 표상의 출현을 야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주체의 지향, 이 특별한 그 운동을 갖다가 움직임을 갖다가 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체가 운동의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것이 이 끄발리티의 자이언입니다. 실적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표가 원억압되면 거기서 결여가 발생하고 그 결여는 다스팅을 발생시키고 그 다스팅은 주체에게 포아슈텔룽을 발생시켜서 포아슈텔룽은 결국은 다스팅과 주체의 결여를 통해서 이중으로 형성되는 게 포아슈텔룽이죠. 그 포아슈텔룽이 주체로 하여금 이 지향을 추동시키지만 그 방향을 잡는 것은 질적 표지지 끄발리티의 자이언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질적 표지에 의해서 쾌락 원칙은 그 기능이 규제된다. 왜? 방향을 잡기 때문에 방향과 그 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쾌락 원칙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죠. 다스팅의 자리는 억압의 자리, 결여의 자리와 같은 장소에 있다. 결여가 생길 때 다스팅이 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억압이 생기면 결여가 생기고 결여가 생기면 그 기표는 억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의 자리와 기피의 자리와 결여의 자리는 같은 장소예요. 거기에 다스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규제하는 현실을 만든다. 예, 다스팅이. 이 결의의 주체가, 억압의 주체, 결의의 주체가, 이 다스팅, 이것이 결국은 결의의 주체와 뭐 한 통속이죠. 예, 뭐 같은 겁니다. 손바닥의 그 앞뒷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네베멘시 있지 않습니까? 네베멘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웃, 네베멘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주체, 이웃, 타인, 타자, 내 안의 타자. 이게 다 억압의 타자, 억압의 그 주체고, 결의의 주체고, 다스팅을 지향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다스팅이 주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주체, 당신 나를 추구해야 되지 않아? 나를 쫓아와야 되지 않아? 하는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이죠. 규제하고. 결국 다스팅의 특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순수한 기표체계로서, 보편적인 경륜로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다스팅의 특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스팅이 기표체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이 다스팅은 기표체계를 통해서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죠. 실제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계에 있는 것을 상징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표. 그래서 다스팅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기표체계가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기표체계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편적인 경륜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규제하는 것이죠. 개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의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의 주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 결의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베멘시라고 그랬고, 우리 안에 타자라고 그랬죠. 예, 우리 안에 이웃, 우리 안에 타자, 우리 안에 타인,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의식적 주체, 우리의 무의식적 결의의 주체. 이게 모조리 다 다스팅과 손바닥의 앞 뒷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얘가 바로 주체에게 순수 기표체계로서 보편적 경륜로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다스팅을 추구하라 이거죠. 다스팅을 지향하라 이거죠. 예, 다스팅을 지향해라. 다스팅을 지향하라. 다스팅을 지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고, 경륜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칸트와 함께 초점, 목표, 수렴을 보아하며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행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행동이 바로 주체의 욕망의 윤리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의 시간에는 이걸 전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예,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선의 규칙으로 나타난다. 예, 이 윤리적 행동이라는 것, 이 전문적 행동이라는 것은 선의 규칙으로 나타납니다. 사물 자체는 주체에게 악의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지향하는 게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프로이드의 용어로는 voice ori verde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네.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예. 칸트의 용어로는 정언명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다스팅은 그것이 단어가 되고 관역을 맞추는 정도로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게 상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징화. 상징화. 자신을 나타냅니다. 프로이드의 텍스트에서 적대적 존재인 이방인, 네베멘시, 주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타자, 주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주체. 이방인이 인간 주체에게 현실의 첫 경험을 나타내는 방식은 외침이다. 외침. 외침.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 무의식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외침. 무의식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이 외침이 르모,
라빠롤인데 르모라는 단어에 특별히 무게가 있다. 지금 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응답 없음을 말한다. 응답 없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사물의 특징인데 다스팅의 특징은 바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멍청한 한에서의 사물입니다. 멍청한 한에서의 사물. 이 멍청한 사물을 그렇다고 해서 단어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르모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멍청한 사물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르모의 정확한 뜻은 응답 없음을 통해서 말을 한다. 말하지 않으면서 말한다. 침묵함으로써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이방인, 무의식의 결의 주체, 무의식의 내변면시. 이것은 주체에게 이처럼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증상이다 그랬습니다. 증상.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죠? 꿈, 헛소리, 거짓말, 반복적인 언어. 이런 게 다 증상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말하면 다스팅이 사물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증상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말하면 결의의 주체인 이 내변면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외침입니다. 이 외침. 내변면시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내변면시는 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사물을 지향하라는 것이죠. 사물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스팅을 만나라는 것이죠. 다스팅은 보석일 수도 있고 괴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스팅이 보석일 때에는 그것은 굉장한 자기 의미와 자기 존재적 가치가 될 것이고, 다스팅이 괴물일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그 괴물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괴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체에게는 다 괴물성이 있어요. 그 괴물성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 추잡한 괴물성, 그걸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외침입니다. 이 이방인의 외침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적대적 존재인 이 이방인의 외침, 우리 안에 있는 타자의 외침, 우리 안에 있는 타인의 외침,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외침, 그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증상에 민감해야 돼요. 지적은 증상을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증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외침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멍청한 사물, 다스팅은 주체에게 구역질나고 보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존재이다. 아까 그랬죠? 그 괴물이라고. 마르크스의 4명의 형제 중 하퍼 마르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역겨웠던 모양이에요. 그의 얼굴은 더 현전하고 더 시급하고 더 흡수되고 더 파괴적이고 더 역겹고 우리를 심연이나 공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나머지 3명의 형제가 이 하퍼의 얼굴을 보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흉측스러운 얼굴에서 미소가 떠올라요. 또 근데 그 미소가 그 3명의 형제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흉측스러운 얼굴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는 급진적 절멸의 분위기를 맞이한다. 절멸의 분위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볼 때에는 아프리카의 이 끼니를 못 잇는 그 아동들, 삐쩍 마른 아동들이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볼 때에는 우리에게 역겨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삐쩍 마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역겹고 우리를 심연, 공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급진적인 절멸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서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악으로서의 사물, 악으로서의 사물이 되는 겁니다. 흉측스러움과 고통으로서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서의 사물, 고통으로서의 사물, 이거에 접근하는 것이 주체의 선이고 의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주체의 윤리예요. 이게 주체의 윤리예요. 주체 안의 이방인, 즉 또 하나의 주체인 무의식의 주체, 내배면시를 다스팅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이고 손바닥의 앞뒷면입니다.
이 이방인 당신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방출조음 갑작스러운 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또한 당신은 주체에게 특별히 특권을 가진 타자이다. 예. 이 무의식의 진실의 주체, 무의식의 결의의 주체, 이 무의식의 이 억압의 주체, 이 무의식의 이 내배면시, 무의식 속의 주체의 타자. 이 당신은 주체에게 특권을 가진 타자예요. 왜 특권을 가졌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순수한 기표 체계로서, 보편적인 경륜로서, 예, 이 주체에게 명령하는 타자예요. 명령하는 타자. 여기도 또 있죠. 주체에게 명령하는 타자. 주체에게 외치는 타자. 예, 주체에게 외치는 타자. 주체의 윤리적 행동을 갖다가 강요하는 타자. 예, 그런 타자가 바로 이 네베멘시, 이 당신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타자예요. 관심이 끌리면서도 또한 주체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존재, 급진적 절멸의 분위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그 존재가 바로 또한 주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주체, 무의식적 주체입니다. 네베멘시로서의 무의식적 주체. 네. 이 당신은 때때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당신 또아라는 것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 타자를 길들이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그 선사시대에 그 잊을 수 없는 타자를, 이 또아를 갖다가 길들이고 싶은 유혹을 발견해요. 길들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갑자기 놀라게 하고, 그것이 외치는 순간에 내가 오늘 다스팅에 대해 일깨운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이 당신 안에 있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당신의 외침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스팅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낙관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 단어의 또 다른 고립된 사용에서 찾을 수 있는 사물과 단어의 동일성, 정체성의 무게에 초점을 둘 것이다. 예. 사물과 단어의 동일성. 다시 말하면 이 다스팅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스팅을 갖다 언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스팅은 굉장히 역겹고 아주 이 흉측스럽고 파괴적이고 우리를 심연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화해야 돼. 단어의 동일성. 사물과 단어의 동일성의 무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이 당신이 외치는 이 다스팅을 갖다가 이 네베멘시가 외치는 이 다스팅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지향하기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단어에 의해 길들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길들이지 않는 당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길들일 수 있어요. 단어로. 그러나 전적으로는 길들지 않죠. 이 헛된 주문과 무익한 연결의 당신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 헛된 주문과 무익한 연결. 네베멘시. 당신은 우리에게 주문을 해요. 다스팅을 찾으라고. 근데 그건 헛된 주문에 불과해요. 다스팅은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무익한 연결. 다스팅과 우리가 연결되느냐? 되지가 않죠. 단지 우리는 사물과 단어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서만 다스팅과 연결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당신, 사물, 네베멘시. 요 사물, 다스팅과 네베멘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둘 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네베멘시, 무의식적 결의의 주체, 얘도 타자, 당신, 얘도 길들여지지 않고, 사물, 얘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언어화되지 않고 상징화되지 않는 실제 계정은 어떤 것이에요? 주체를 유혹하면서 동시에 거절하는 이 당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게 윤리입니다. 이게 주체의 윤리예요. 여기서 전문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역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이 주체 안의 당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도덕적 행동이 만족으로 경험되는 방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해야 한다. 이게 4장의 결론입니다. 이 4장 사물의 결론이에요. 이 역겹기도 하고 악으로 고통스럽기도 한 이 사물, 이게 이제 악이잖아요. 악. 이 주체 안에 있는 악으로서의 다스팅이에요. 이게 주체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이면으로서의 다스팅, 이것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게 이 도덕적 행동인데 이게 만족으로 경험돼야 돼. 이게 만족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도덕적 행동을 반복해서 해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체 안에 당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도덕적 행위가 만족으로 경험되는 방식, 이걸 우리는 계속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행동, 이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주의상스로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이 주체 안에 있는 내배 맨시와의 지속적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왜 계속 이 당신과 계속 만나야 될까요? 이게 바로 자크락강의 그 명제와 연결되어 있죠. 당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욕망의 주체가 돼야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주체를 유지해야만 우리는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상의 승화가 일어날 수 있고 주체의 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주체에게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주체 안에 있는 당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도덕적 행동이 계속돼야 되고, 이 행동이 특별히 만족으로 경험돼야 돼요. 만족으로. 네. 오늘 4장 다스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스팅 그 2편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